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차 공개 토론회가 어젯밤에 열렸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이 나와 1대1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현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라며 관광지 공항의 경우 미래 항공 수요를 보고 활주로를 늘려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공항 이용객이 2,100만 명인데 활주로를 4개를 쓰고 있습니다. 시드니 공항은 2,600만 명인데 활주로 3개고요. 그래도 지금 제2공항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실장은 제주공항 포화는 관제 능력 문제에 기인한다며 활주로는 그대로 둔 채 운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운항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게딕공항 같은 경우는 2012년인가 그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현재 활주로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당 55회 4,800만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ADPI 보고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충돌했습니다. 원 지사는 ADPI 보고서 내용을 단순 이론상 대안이라고 규정한 반면 박 실장은 실현 가능한 대안임에도 제2공항 타당성 조사 용역진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착륙 횟수를 늘리는 것은 너무나 이 제주공항 한국의 실정에서 차이가 컸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론적인 제시, 19개의 조건이 다 해결되면 할 수 있다고 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전과 제주의 미래를 건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제와 그 공항 운영 시스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출도착 그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하면 10% 그러니까 지금 현재 44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도. 갈등 해소 방안에도 입장차는 분명했습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결하겠다고 한 반면 박 실장은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라든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수용을 하겠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없이 진행하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거다.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단체가 2차례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 도출에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원희룡 지사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보수정당 입당설에 총선 출마설까지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원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세간의 시선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진영 토론회에서 사실상 기조 발언에 나선 원희룡 지사. 보수 세력이 대통합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배반한 정권을 심판하자고 역설했습니다. 한국당의 황 대표님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 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저희들도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능 방송 출연에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 개인 유튜브 채널까지 최근 광폭 행보에 수위 높은 정치적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보수 정당 입당설에 총선 출마설까지 난무하는 상황. 이 같은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원희룡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세간의 추측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자신의 거취와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며 보수 진영이 통합돼도 당분간 입당 계획은 없고 내년 총선 출마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도정 전념을 해서 제가 아무튼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가 완수해야 되는 그런 임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 정부에 대한 비판 역시 정부의 진영 논리 때문에 정책 추진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분고분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과연 협조가 잘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운운내기 또는 이 존재감을 보여줄 때 협조가 잘 되는지
하지만 총선 이후 행보를 묻는 질문엔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며 정해진 게 없다며 중앙정치 진출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주도는 주 카카오와 함께 버스 이동 경로 등을 카카오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행으로 버스 이용객들의 대기 시간이 줄고 환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 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더 이상 매립할 수 없거나 있더라도 잔여 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매립장은 매립한 곳을 다시 파내 쓰레기를 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한가운데 깊이 5m의 커다란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매립한 곳을 다시 파내 다시 쓰레기를 묻기 위한 겁니다. 구덩이 안에는 재활용되지 못한 페트병이며 가전제품 등이 쌓여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 기한이 끝난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에 3톤 이상의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매립 용량을 다 채운 뒤에도 4천여 톤의 쓰레기가 추가로 매립되면서 제주시 서부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률은 104%, 토양 오염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용 하고 그 나머지 가전제품이라는 거 그런 거 섞인 걸 이제 여기다가 이거 소극장 서입고 가야 되는데 소극장에서 안 받아주긴 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쓰레기 매립장 5곳 가운데 매립 용량을 초과한 곳은 서부와 동구, 공개 등 모두 3곳. 초과분에 대한 거는 다소 저희들이 다시 소각장으로 갈 거니까 30%까지는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은 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서귀포시 지역 매립장 4곳도 평균 매립률이 95%에 달해 당초 예상보다 빠른 내년 상반기면 만적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동복 소각장이 준공되는 연말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데다 운영 초기부터 가동률을 80% 이상 끌어올려야 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감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광지 특성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 저감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의무 강화 등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매립장 모두 더 이상 매립할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보다 강력한 쓰레기 저감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의 60%가 농업용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업용수의 경우 이용량도 측정되지 않는 데다가 대부분 요금도 받지 않고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허가량을 넘겨 취수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슈 추적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사일에 쓸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한 농업용 관정입니다. 제주에는 이런 농업용 관정이 3,000개가 넘는데요. 취수 허가량도 전체 지하수 허가량의 56%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초 문을 연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난해 4월까지 석 달 동안 농업용수를 펜션 공사에 사용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펜션도 올해 초까지 풀장에 농업용수를 쓰다 적발돼 단수 조치됐습니다. 전이 있어가지고 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이제 쓴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뭐 해가지고 다 단수시켰습니다. 물을 아예 안 보내고. 이처럼 농업용수를 풀장이나 조경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주택과 업체는 최근 3년 동안만 180여 곳. 제보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아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용수는 대부분 사용료를 받지 않는 데다 일부 받는 곳도 양에 관계없이 월 4,000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300분의 1, 영업장 사용료보다는 2,000분의 1 수준입니다. 요금이 일반 상수도일 경우에는 누진대가 많이 나오지만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누진대가 없고
이제 년 단위나 아니면 톤당 한 100원 정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요금적으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800여 개 관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5곳 가운데 한 곳에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딴지 몰라도 우리는 그거 알 수는 없어. 매장 없으니까. 그게 안 하니까. 며칠 나간 거 모르니까. 이러다 보니 재작년에만 128개 농업용 관정이 530여 차례 허가량을 초과했습니다. 1차적으로 좀 대체 수조원을 먼저 이용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지하수로 채워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가뭄 때 더 많이 퍼올리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하천이 없는 제주 특성상 농업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관리도 쉽지 않은 만큼 대체 수원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전거를 수거해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캠페인이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 지자체의 삼박자 속에 시작됐습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금호를 배경 삼아 10여 대의 파란 두 바퀴가 지나갑니다. 아파트 거치대와 쓰레기장 등에 버려졌던 자전거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녹슬고 고장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새 옷을 입었습니다. 국내 한 의류 브랜드가 폐자전거를 되살리는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좋은 옷을 만들어서 오래 입으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어떤 철학을 저희가 정립을 하게 됐어요. 저희랑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기업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자전거를 고친 건 한 사회적 기업. 직원의 80%를 노숙인으로 채용해 자활을 돕고 있는데 사회 환원 사업에 동참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전거를 새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지만 버렸을 때 발생하는 오염과 낭비 등을 생각하면 가치를 견줄 수 없습니다. 폐 자전거라 해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재생의 의미가 더해져서 환경 문제까지 해결이 되고 그것을 사회적 기업의 소명으로서 재탄생한 폐자전거는 지역 관광의 도우미로 활약합니다. 지난해 전남 신안을 시작으로 올해는 충주에 모두 130여 대가 기부됐습니다. 탄금호 인근에 생긴 전용 보관소에는 성인과 아동용, 2인용 자전거까지 모두 36대가 준비됐습니다. 신분증만 맡기면 누구나 무료로 빌릴 수 있고 자유롭게 탈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30여 대의 자전거를 씨앗 삼아 다양한 활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그런 이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 속에 이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조차 손쉽게 쓰고 버려지는 현실에서 더 많은 손길과 더 오랜 시간을 들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까지 아우르며 재사용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태풍 링링은 현재 중심 기압 96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39m/s의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해서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점차 북상 중입니다. 내일 오후가 되면 서귀포 남서쪽까지 접근할 걸로 예상되고요.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이상, 산지는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 장마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현재 산지와 서귀포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00mm고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여기에 내일과 모레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장기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5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가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29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와 동부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오늘 오후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늦은 밤엔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뒤 월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강풍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닐하우스를 고정하고 정전에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사전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감자와 당근, 양배추, 무 등의 월동채소는 침수와 유실 피해가 우려된다며 물을 뺄 도랑과 수로를 정비하고 태풍이 지나가면 역병 등에 대비한 방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주말에 예정됐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제주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7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열 예정이던 제3회 제주 퀴어 문화축제를 오는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일과 모레 열 예정이던 제3회 제주 유스 아트 페스티벌 일정을 연기했고 내일 예정됐던 제주 별빛 이야기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사는 81살 A씨가 지난달 30일 의식 저하로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난 2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과수원을 관리하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A씨를 포함해 6명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